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의도는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다. 여의도는 이재명 1인 독재 체제. 뭐 검사 탄핵을 한다. 뭐 한동훈 장관을 탄핵한다. 대통령까지도 탄핵한다. 이 모든 얘기들 다 쓸데없다. 이미 탄핵하고 있다. 뭘로 탄핵하느냐? 예산.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관한 예산은 전액 삭감. 그리고 예전에 문재인이 공약했던 것, 이재명이 공약했던 것은 수조 원을 지금 예산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물론 국회는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나 일단 생색내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퓨어퓰리즘.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빡 여기다가 뭐 수천억짜리를 서너 개 해가지고 수조 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에서 지금 그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되살려 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놔, 밀고 당기기, 기브앤테이크 이거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뽑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하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 윤석열 정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죠. 1,831억 전액 삭감. 청년 취업 진로 지원 예산 2,382억 전액 삭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참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만 열면 뭐 청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입만 열면 여성을 어떻게 하고 뭐 서민들을 어떻게 하고 약자를 어떻게 하고 불쉣. 말을 보지 말고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 볼 필요 없습니다. 하는 행동. 청년 예산 2,300억 삭감. 어느 쪽이 지금 청년을 위한 그러한 정치 세력인지 우리 젊은 층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이재명 표 예산은 다 증액. 지역화폐 7,053억. 통도 커요. 통도 커. 아무리 168석이어도 그렇지. 증액을 말이죠. 몇십억, 몇백억 이런 얘기는 덜어 들어봤는데 7천억. 우와. 조금 있으면 몇 조 원짜리도 나올 것 같아요. 청년 패스 월 3만 원짜리 교통카드 준다는 거 2,900억. 그다음에 원전 말고 풍력, 뭐 조력, 뭐 이런 거, 태양광 이런 거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4,500억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7천억, 4천억, 2천억 그것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1조를 훌쩍 넘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밀고 당기기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양보하는 척하면서 자기네들 이재명표 예산도 따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밀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누차 강조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2024년 4월 11일 날 국민의힘이 총선을 이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한 번 더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치사 빤스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군인, 경찰, 전몰장병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제복을 입고 목숨을 잃은 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산이 겨우 6억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보훈부에 국가 보훈부에 이것도 전액 삭감해놨습니다. 참 치사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미워서 한 짓이랍니다. 이번 주는 예산 국면입니다. 2024년 네, 예산 657조 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17개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기네들 예산 심의를 다 끝내면 그것이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이쪽으로 이렇게 수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여당, 야당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끝내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small committee 뭐 이렇게 영어를 해볼까요? 아무튼 소위원회 법적 근거 하나도 없는 비법률적 기구입니다. 소위원회라는 것. 그런데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다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위원회는 회의록도 없습니다. 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그냥 관행으로 여야가 해왔던 정치적인 그런 모임이니까. 여기에 국회의원 3명, 기재부 2차관, 그다음에 기재부 예산실장 이게 5명이 하는 회의입니다. 이게 밀실 야합 회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쪽지 예산도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유력한 인사들의 쪽지가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기자들도 알 수가 없는 깜깜 예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결위원장하고 여야 간사하고 이렇게 해서 3명. 근데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2명, 국힘 1명, 그다음에 기재부 관리 2명, 이렇게 5명이서 지금 짬짬이를 하는지 엿바꿔 먹기를 하는지 아무튼 밀실 예산 마지막 타결을 위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지금 3가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돼가지고 일주일에 2번 받게 되는 때가 많을 텐데 그 재판이 TV 생중계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87.9%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90%가 국민의 열의 9은 야 이재명 재판받는 거 보고 싶어. 그 판사가 똑바로 재판을 내리는지도 보고 싶어. 제발 국민의 90%가 원하는데 왜 생중계 안 하는 거야?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거 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87.9%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대부분 개딸들도 대부분 이 재판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법원이 중계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결만 중계를 했는데 아니다. 이제 1심 판결부터. 특히 선고 재판, 선고 공판.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 국회에서 아니 저 뭡니까? 이 이재명 재판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그 1심 선고부터 볼 수 있겠다. 오늘 제가 바빠가지고 댓글을 다 못 읽어드렸는데 한동훈 대통령 이게 딱 눈에 보이네요. 생중계 기대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 TV 생중계 좋지요. 88% 이재명 재판 생중계 해주십시오. 예. 이런 말까지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